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세월호 미수습자,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한 5분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수색은 종료됐고요. 4.16 가족협의회 그리고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이 선체 내부를 마지막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선체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거의 다 밝혀진 거 아니냐? 아직 뭐 또 공개할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선체조사위원회가 이 인양된 선체를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했고 8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날 금요일에 미수습자 수색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고요. 지금 선체 내부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좀 보이시겠는데요. 네, 이날 선체 공개 현장에는 7개의 언론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세월호 내부를 들어가 본 거는 처음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화물차가 있었던 D데크입니다. 그리고 저 데크를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사진으로 보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가 중앙 로비고요. 저 중앙 로비 계단을 내려오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식당에 붙어 있는 이제 매점들도 있고 매점 테이블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식당 위층에 바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머물렀던 객실이 있습니다. 저기서 먹고 자고 했겠네요, 아이들이. 지금 저기 보이는 네모칸 한 칸이 4인실 객실입니다. 굉장히 좀 좁죠. 사무실도 엄청 조그만 거예요. 침대 양쪽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 복도가 요만큼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만큼이야 복도. 그러니까 그만큼인데. 네, 여기 침대 딱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날 선체 내부를 같이 들어가셨던 이제 유가족이신데요. 몇 번 와보셨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오랫동안 그 시선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말씀을 좀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저희 보이시는 게 1인실 화장실입니다. 저렇게 화장실이 개별적으로 달려있는 곳이 VIP 룸인데요. 저 VIP 룸에만 저런 타일 바닥이 깔려 있는데 저게 총 37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가장 꼭대기층인 5층에는 선장실이 있는데요. 이 5층에 선원들이 대부분 머물렀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이준석 선장이 사고 당시 머물렀다라고 알려져 있는 선장실 내부가 보입니다. 이 앞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 앞에가 좋다지. 그리고 이 선장실 옆에 붙어있는 조타실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면 선체 증축, 조타수용, 운전 미숙 뭐 이런 걸로 그냥 저희들이 듣고 아 이제 대충 다 마무리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혹시 새롭게 밝혀진 게 그러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 이후에 뭐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서 오래된 배였고 그 오래된 배를 불법적으로 개조했고 또 화물을 많이 싣고 게다가 그 화물도 제대로 묶지 않고 출발했다. 이런 원인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어떤 배경적인 원인이 되고요. 사실 이 배가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왜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쓰러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명확하게 없는데요. 근데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부분 좀 더 직접적인 원인들을 조사를 했고 이번에 그런 현장들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가 보시면 이제 기관실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렇게 좁고 복잡한 길인데요. 이 기관실은 사실 3년 동안 바다에 묻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녹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사실 하나의 거대한 녹덩이처럼 변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의 중요한 증거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새롭게 밝혀지는 거군요. 네. 여기까지 물 들어오는 거 순식간에 원래가 여기가 다 볼트로해서 딱 스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들어왔을 때 앞에 부분은 침수가 되더라도 여기 부분은 침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세월호는 이 문을 다 열어놔보는 거예요. 출항 당시부터 닫혀 있어야 되는 저 맨홀은 아예 뚜껑조차 없었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수밀문 역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스위치 누르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가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체의 결함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그 배의 방향을 바꾸는 방향타, 그것을 조정하는 어떤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 사고 당시에 고장이 나 있었다. 이것도 역시 새롭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솔레브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저 부품입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부품인데 사실은 저 밸브가 한쪽으로 굳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조타수가 조타를 하려고 해도 배의 방향을 바꾸기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밀문하고 매놀 그게 두 개 다 열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기관실이라는 곳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침수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수밀문이 닫혀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열린 채로 발견했다는 건 닫히지 않았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닫혀 있었다면 여러 네. 번의 모형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는데 그랬다면 이렇게 세월호가 급격하게 침몰하진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렇다면 굉장히 귀중한 구조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네. 그것도 사고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거군요. 네, 그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배의 뒷부분에 있는 방향타를 이제 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이 부품이 굳어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부품이 굳어지게 되면 이 방향타를 더 이상 조타수가 조정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방향타가 급격히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면서 이제 배가 급변친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닫혀 있어야 될 건 다 열려 있었고 방향 조정도 안 되는 상태고 왜 정확한 원인이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세월호와 관련돼서는 크게는 두 번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미 알려졌다시피 전 정부에서 굉장히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고 또 그 활동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로 강제로 해산이 됐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 자체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체가 인양된 이후에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8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가 두 가지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하나는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인설과 하나는 외부의 충격 때문에 침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열린안. 이 두 가지의 보고서가 동시에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가지 보고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충돌설에는 그럼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 외력이 있었다라고 할 만한 것을 확증할 만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외관상에 보이는 몇 가지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 중에 한 가지 바로 저기 보이시는 저 흠집입니다. 바로 배 왼쪽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저 흠집이 굉장히 뭔가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부분인데 특히 이 부위만 스크래치가 제일 크게 나 있어요. 이 스크래치가 왜 났는지 특히 이 도장이라는 게 쉽게 깨지는 도장이 아니거든요. 망치로 치아만이 깨질 수 있는 도장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선체에서 발견된 저 움푹 패여 있는 흔적인데요. 저거는 인양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파손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반달 형식으로 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권영빈 상임이 마지막에 이 부위는 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양쪽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 마지막으로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핀 안정기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데요. 그 스테빌라이저가 뭔가 굉장히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정상 각도보다 2배 이상 틀어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이 부분도 이제 외력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2기 특조위가 출범을 합니다. 이제 방해받지 않고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수많은 시민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많죠. 오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로 꼽히죠. CCTV 저장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세월호 CCTV 영상이요. 참사가 발생하기 약 3분 전까지의 영상만 있어서 논란이었는데요. 오늘 그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 이른바 DVR이라는 장치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저장돼 있다는 장치에서 어떤 점에서 그러면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먼저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물속에서 촬영된 DVR의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요, 물 밖에서 촬영된 DVR인데 이 두 DVR이 각각 촬영된 영상에 있는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왼쪽에 있는 게 물속에서 촬영된 DVR이거든요. 그 손잡이에 있는 고무 패킹 부분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네. 물 밖에서 찍힌 건 붙었다. 떨어져 있던 게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진은요, 잠금 장치가 앞부분에 있는데요. 네. 물속에 있었던 것은 잠금 장치가 닫혀 있고 열쇠 구멍이 세로로 수직으로 돼 있었는데 예. 바깥에서 촬영된 DVR을 보면요, 잠금 장치가 열려 있고 또 열쇠 구멍도 수평으로 바뀌어 있다. 또 훼손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요, 네. 이 사안을 직접 조사한 세월호 특조위 측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작진이 네. 직접 문의했거든요. 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희들조차도. 가장 유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건 당시 그 대형 참사에 대한 사고 원인을 분명히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 됐을 거고 그 확인을 위해서 사전에 수거됐을 가능성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수거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누가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점을 비롯해서 여러 예. 의혹을 지금 밝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다시 네. 돌아온 거죠. 네. 세월호 특조위 역시 이 DVR 장치가 조작된 게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중간 발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된 분들의 긴급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점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작업하신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목숨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사진 앞에서 올라가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 250명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혜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순간순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이 순간에 졸업식을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그냥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서야 졸업시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그 마음 위에 우리 마음을 함께 좀 포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이름 부르지는 못하지만 5년 만에 치러진 졸업을 진짜 얘들아 축하한다. 다른 사람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진짜 매일 밤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런 걸 2년 동안 겪다 보면요, 정말로 이런 힘든 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겪게 안 하고 싶어져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또 문제 안 생기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노란 리본 받아가세요.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노란 리본 받아가세요. 조금씩 사회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태안팔적 이런 발전 사고 난 거 보면 뭐 갈 길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리본 달면서 계속 시민들이 지켜봐야 되고 해야 돼요. 알겠죠?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같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먼저 항상 늘 이렇게 상처 입은 분들이 앞서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밝혀내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밀려드는 물줄기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호 세대들이 있고요. 어른들이 끝까지 해야 될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이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이 멈추는 그날까지 반드시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워하다